여기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지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축주가 있습니다. 방송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녹여낸 것이 그 비법이라고 해요. 어떻게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충남 아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준공 현장은 지하철 1호선 탕정역에서 약 9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요. 서쪽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이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언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형태가 네모박스 형태가 아니라 조금씩 모양이 비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의도를 하고 지으신 것 같은데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통 네모난 외장들을 바로 이렇게 붙이기 마련인데 얘는 모양이 다 달라요. 이렇게 비싼 시공을 왜 하신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건물, 똑같은 건물이 바로 옆에 한 채가 더 있어요. 건축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이렇게 외장들 선택을 하신 건지 너무 궁금하니까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하루 쉼표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외관이 이렇게 예쁜데 내부는 또 어떨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안에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지하 1층입니다. 1층이 아니군요. 보통 들어오면 1층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부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계단 위쪽에 지층이라고 하죠. 그러면 건축면이 거기부터 1층이 되고 밑에는 지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주차장은 면적이 포함이 안 되는. 네, 그래서 밑에가 주차장 만들고 입구를 만들어서 여기는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은 저희가 이제 카페하고 펍으로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이제 파티룸으로 쓰고 있고 제 또 작업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층으로 한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쵸? 엘리베이터보다는 운동 삼아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네.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쵸. 여기는 눈에 띄는 게 네. 노출 콘크리트로 내부를 하셨네요. 아니 네. 바깥에는 하얗게 해서 반짝반짝한 느낌이 드는데 안에는 약간 어둡고 또 네. 아늑한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흑백을 좋아하는 건데 하얀 톤이고 깨끗한 건데 안에는 그래도 내추럴 자연스러운 걸 그 다음에 예전부터 한때 유행했던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그 짧은 지식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노출 콘크리트로 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덜 들겠다. 그러니까 너무 안에가 밝고 화려하면 거부감이 살짝 예를 들어 밖에 들어왔는데 밑에 양탕자가 깔려있고 대리석 반짝반짝 빛나는 걸 있어보면 사람들이 올라다가 여긴 내가 갈 곳이 아닌 거 같아 뒤돌아갈 수도 있겠죠. 문이 열리니 들어가네. 와, 비슷한 톤으로 맞추셨군요. 네, 맞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여서 아늑하고 또 살짝 어두운 느낌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부는 또 전혀 안 그렇네요. 이유가 다 통창이죠? 있었어요. 네. 네네. 밝은 느낌이 나네요. 분위기도 환기되고. 그렇죠. 제가 말 그대로 하루 쉼표인데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왔을 때도 바깥을 보면 사람들이 눈이 시야가 트이면 일단은 편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아늑함과 이 트인 느낌이 동시에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쫙 몸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성공.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아까 펍이라고 하셨는데 네. 펍 관련돼서 공간은 또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 완전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사다리꼴. 그다음에 뒤쪽은 삼각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제 맥주라 저온 창고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온 창고도 보통은 이렇게 정사각형 기성품이 있어요. 네네. 그걸 그러면 싸요. 근데 저희는 삼각형인데 가늘고 길게 뺀 거죠, 이렇게. 이 안에는 그래도 좀 너무 삼각형 모양이면 실내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해서 마감을 그렇게 처리한 거죠. 그럼 말씀하신 저온창고가 이쪽 안쪽에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원래 삼각형인데 막아서 뒤에도 주방도 삼각형. 네네네. 삼각형.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저온 창고에 뒤로. 이쪽은 넓잖아요. 네네. 문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열면 좁아지죠. 네, 맥주를 직접 연결을 해서 식자재도 보관하고
공간을 되게 알뜰하게 잘 짜셨는데요. 아,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전 창고도 일반적으로는 밖에 있거든요. 외부에 빼서 라인 빼서 그죠. 들어가는데 최대한 저기하고 가까이 붙어서 탭도 여기다 맞춰서 한 거고. 네. 근데 좀 독특한 게 음. 아니 스피커 자리를 그- 미리 파놓으신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대학 때 방송국에서 나름 DJ 디제잉을 좀 하셨군요. LP판 뽑아서 들어서 신청도 틀어주고 그래서 이제 스피커에 대한 거는 있었고 근데 얘가 돌출되면 보기도 흉하고 아,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저 공간 만들어 놓고 저기다 스피커를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라고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 스피커를 구하는데 요즘엔 저런 스피커 안 나와요. 저도 한 30년, 40년 된 스피커인데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제발 저 사이즈를 알려줘라. 사이즈를 알려줘야 재단이 들어가고 그죠.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못 구했어요. 계속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해서 네. 아주 숨은 디테일입니다. 아주 이따 제 만족스러워. 음악 틀어드릴까요? 좋습니다. 지금 한번 틀어볼까요? 아, 좋아요. 진짜요? 네. 그럼 저쪽 뒤에 가서 싹 들으면 공연장에 온 거. 오, 멀리서 들으면 더 좋은가요? 네, 저쪽 가서 들어봐요. 너무 좋은데? 여기서 노래 틀을만 하네요. 그쵸? 예. 그때 제목이 먼저 또 들어온 것 호텔 같아요. 캘리포니아. 딱 하고 이제 여기서 맥주 한잔 딱 따라갖고 자, 한잔 딱 마시고. 이 음악 들으니까 다음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떻게 오늘 촬영 여기서 끝? 2층도 역시나 노출 콘크리트로. 네. 이게 조명도 블랙을 쓰셨네요, 조명 박스도. 아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했는데 이 조도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 이쁜 걸로 달았더니 빛이 안 나서 허가가 안 난대요. 아. 어떤 엘리베이터 하시는 안전이나 분이 이런 것들. 네, 비상시에 작업하는데 조도가 낮으면 안 된다 해서 이쁜 거 떼고 밝은 거 한 겁니다. 자 여기는 파티룸 밑에 보일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보통 파티룸 하면은 신발 신고 들어가서 네, 그냥 테이블에 그냥 앉잖아요. 슬리퍼 신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럼 뭐 거실처럼 그냥 막 굴러다니는. 네, 그냥 바닥에 누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 안에 꾸며놓은 것도 네. 일반 파티룸 같지가 않아요. 여기는 주방, 누가 봐도 거실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답사도 다니고 했는데 파티룸이라고 해도 그냥 술자리 먹는 그 느낌? 그 다음에 쉬는 공간이 필요한데 쉴 수 있는 데가 소파 조그만 거 있고 특히 애기들이랑 같이 온 가족 다니면서 애기 눕힐 데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애들은 또 신발도 잘 안 신고 싶어. 네, 근데 저희는 집이 제일 편안하잖아요. 집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닥에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뜨겁습니다. 최고의 장소인데요, 여기. 아니, 이 거실 공간만큼 지금 테라스가 넓어요. 네, 맞습니다. 테라스 한번 네. 가도 될까요? 와. 뒤에 산이 있네요? 좋죠? 네. 어머. 와, 이렇게 날 좋은 날에 햇빛 맞으면서 일광욕 이렇게 탁 누워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커피도 마시고 너무 좋아요. 낮에는요 이쪽 보고 앉아서 자연을 이렇게 딱 보고 밤에는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 이제 보면서 이제 시티뷰라고 하죠. 고층 하니까. 빌딩 있고 저 앞에 지하철이 또 지나가고 보통은 어디 멀리 가잖아요. 뭐 야외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펜션을 놀러 가든지 뭐 할 때는 다 번거로울고 근데 바로 여기서 주변 도시 사실 도심이거든요. 도심 속 휴식을 찾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름이 하루의 쉼을 찾겠다 해서 네. 쉴 수 있는 공간. 하루 쉼표. 여기가 아산이잖아요. 네. 아산 온양이면 누가 유명해요? 이순신 장군. 맞아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싹 봤거든요. 이순신 장군 아무리 난세고 어렵고 뭐 하면 그 활을 쐈대요. 활을 쓰고 음주를 좋아하셨대. 그 시간이 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고 흥청망청 이게 아니라 그냥 술 먹으면서 생각도 하고 쉬고 마음 정리를 하는 거죠.
아무리 뭐 해도 그걸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 나만의 쉼 쉬는 방법이 거죠. 장군님의 그 시간처럼 여기서 쉬고 잘 갔으면 좋겠다. 네. 아, 그리고 이 자리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뷰를 안 해치려고, 왜냐면 밑에 층에 건물이 올라가면 가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높이 띄워야 되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는 나사는 또 이제 성장 관리 구역이라고 있어서 제한이 많아요. 옹벽을 5m 이상 못 쌓아요. 5m를 쌓으려면 3m 하고 또 1.몇 m 뛰고 또 이렇게 2단, 그러면 이 공간이 죽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최대한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도로가 나야 되는데 이게 10도 올라가는데 경사를 10도 높이려면 도로가 100m가 나야 돼요. 그래서 100m를 내려고 이렇게 해서 딱 S자를 뽑은 거예요. 네. 직선으로 가면 겨울에는 미끄럽고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m를 10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그러면 이 건물이 저기까지 갔어야죠. 저기서 100m 가려면. 근데 구지도 이게 임야 있고 전 있고 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야가 좀 저렴하잖아요. 그쪽으로 라인 빼서 최대한 대지 피해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건축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가 이제 은퇴를 하고 제 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카페를 하고 싶고 이런 영업을 하고 싶은데 임대를 들어가기에는 제 마음에 드는 공간이 없잖아요. 찾기도 어렵죠. 그리고. 찾기도 어렵고 기왕이면 일 저지를 거 큰 사고 치자 라고 해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하나씩 채워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건물 지면 사람들이 늙는다고 하고 왜 제대로 끝난 적 없고 다 소송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까 뭐 방송 일 네, 하셨다고. 방송 일을 하다 보니 설계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건물 현장 소장님 플러스 인테리어, 뭐 심지어는 도배하시는 분, 전기하시는 분, 중장비 운전하시는 분 다 접해봤으니까 좀 얇게, 넓게, 깊진 않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도전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상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게 조그맣게 농가 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전부터 기획하고 본격적으로 업종을 정한 건 한 7년 전에 저희가 또 방송 통해서 알게 된 수제 맥주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분은 맥주는 괜찮겠다. 그래서 원래는 막연한 카페였는데 수제 맥주로 딱 정했죠. 그러려면 맥주를 하려면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면 야외 공간도 있어야 되고 테라스도 있어야 되고 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낮에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편하게 와서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공간을 하려고 하니 뭐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면 없잖아요. 너무 크게도 싫고 너무 작게도 싫고 적당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부지를 사서 그 위에 내가 설계한 지어야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이 네모박스형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정사각형 보통 직사각형에 올리는 거는 설계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유지 관리도 편하고 근데 기왕에 하는 거 살짝 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트는 거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설계할 때는 이쁘게 하고 막 뭐 괜찮았지. 근데 이제 비용 많이 든다고 그래도 뭐 한 1.2배, 1.5배 그래도 그게 낫다. 이게 그런 거예요. 틀고 해서 그 사이사이를 저는 테라스로 다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틀 다시 거예요. 틀 거예요. 공간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비용이 아까워서 어떻게 했는데 지나고 난 건 이미 돈은 나갔잖아요. 나간 거는 신경 안 써요. 이제 계속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그때 조금 저렴하게 해서 했다고 했는데 두고두고 후회할 거네요. 되게 오래 고민하셨고 그 오랜 고민이 외장재에도 조금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색깔을 보통은 컬러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제가 원래 네. 선택장애가 있어요. 아, 못 고르겠어요. 근데 흑백은 딱 명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컨셉이 블랙 앤 화이트인데 겉에 외장을 검정색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밖에는 화이트로. 화이트, 그럼 안에는 하얗면 또 이상하니까 블랙. 그래서 적절하게 섞자. 근데 외장재 자세히 보면은 타일이나 이런 게 그냥 똑같은 모양인 게 아니라 좀 그렇죠. 여러 개로 잘려져서 조각 네. 물론 나눠져 예쁘긴 있죠. 한데 네.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 때문에 덕을 본 게 뭐냐면 덕이라고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되게 배 아플 건데 견적을 딱 넣잖아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직사각형이나 정상이 똑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생각하고 견적을 넣었대요. 아, 근데 막상 뚜껑 공사하려 보니까 이거는 쪼개져 뭐지? 있죠. 크기도 달라, 위치도 달라. 어차피 도면상 그대로 모양대로 해야 되니까 원래 제 건물만 붙이는데 한 2주 계속 걸린다고 했는데 한 달 넘게 걸렸거든.
한 달이나?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를 가공하고 또 시공하려면 와,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네, 그래서 거기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라고. 근데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옆에가 누님 건물인데. 아, 왜 눈인 건물이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부터 해요. 테스트. 테스트. 제 거 해보니까 너무 막 거의 막 울어요. 소장님이 더 하면 자기 잘린다고. 저쪽도 그대로 하면 답이 안 된다. 나온다. 그 다음에 네네. 준공도 더 늘어진다. 그러니까 준공 늘어나는 거에 저희는 또 민감해서 오케이 그럼 어디까지 절충할까 해서 소장님이 거의 이틀 밤을 해서 사이즈를 다른 거를 다 맞춰갖고 비슷하게 해줬어요. 규격화를 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 해서 이 정도는 양보해드리자. 누나도 흔쾌히 그거는 오케이. 오케이 해주시고. 근데 누님이랑 같이 건축을 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일단은 경제적인 거였어요. 누나도 언젠간 할 건데 지금은 아니야 그랬거든요. 건물을 2개 하면 소장님이 또 2명 와야 돼. 근데 한 분이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조건이 그러면 아무래도 부대 비용들이 왜냐면 장비 하러 올 거를 한 번 와서 2개. 2개를 하는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누나는 안 돼 무서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설명을 해줘. 처음에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그 용어조차도 몰라서 누나 사진 찾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자신 없다고. 사실 저도 자신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계속 인터넷이나 영상 보고 또 강의로 다니고 디벨로퍼 과정도 다니러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하우빌드라는 그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면 맡길 수 있겠다. 믿고 맡기겠다. 그거 역시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 알아도 저는 말 그대로 얇게 알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맡고 싶으니까. 그렇죠. 대략 흐름은 그래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알아들을 정도는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나는 그죠? 야, 그 비용 아깝잖아. 직접 하면 너 안 되면 네가 다 하지 왜 그래?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날 뭘 믿고 달라. 그래도 전문가가 와서 설계가 잘 됐는지, 그다음에 건축 자재가 제대로 왔는지,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렇게 그래서. 하려면 늙어 안 돼. 그쵸. 10년 늙는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분은 맡기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네. 누님을 꼬셔가지고 네, 꼬셔서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하던 건물 올라가는 거 보더니 네 말 듣기 잘했다. 그럼 누나랑 같이 건축을 하면서 조금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외장재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누나하고 어릴 때는 같이 있다가 사실 성인 되고 그런 거 따로 살잖아요. 그죠. 누나도 저하고 처음에 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너한테 이런 면이? 누나한테 이런 면이? 그냥 잠깐 봤을 때는 아이고 그냥 좋은 동생 별로 싸울 일도 없었고. 그죠. 근데 이거 하면서 이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제가 다 이렇게 아프시는데요. 져주는 척하고 다. 그럼 누님분은 이 외장재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으셨어요? 자재를 처음에 설계할 때 샘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누나 또 완전 하얀색은 또 싫어했어요. 하얀 건 싫고 약간 베이지 색이었는데 저는 또 베이지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양보한 게 살짝, 그러니까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베이지예요. 그래서 깃을 받으면 흰색 느낌이 나니까 또 너무 하얀 것도 저는 싫고 완전 백색 있잖아요. 흰색이라 하잖아요. 완전 흰색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샘플 보고 정했는데 이제 누나는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제 시공 이 납품 그 회사한테 요 똑같은 재질로 쓴 건축물이 어딨냐. 누나가 평택까지 가서 거기 가서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어. 왜요? 왜?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하얗대.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대서. 아니 지금 이 발주 들어가고 다 들어왔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며칠 후에 누나랑 같이 갔어요. 똑같은 시간에. 네네. 말 그대로 빛을 그냥 쏘는. 딱 해서 네네. 바로 누우니까 눈이 부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빛을 좀 아니까 이게 아침, 점심, 저녁 그 색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네네. 달라 보이는데 한낮에 간 거지. 제일 밝아 네, 보이는데. 그래서 누나 이쪽 뒤쪽으로 봤던 그늘지면 괜찮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 또 하나 가서 봤더니 거기는 약간 은달이었거든요. 그때는 구름 사이 해가 들어갔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나는 혹시 몰라서 이 돌 납품하는 데가 저기 여주인가 어딘가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돌을 보고 이 모양에서 제일 어두운 쪽을 본인 거 달라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더 어렵고 그럼 그것도 안 되면 흰 거 어두운 거를 좀 잘 섞으라고. 최대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제 거 먼저 붙였는데 괜찮거든요. 또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해주세요. 야, 눈 안 부시네. 그래서 괜찮네라고. 그럼 설계하시면서 컵에 뭐 맥주 관련해서 저온 창고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그 외에도 좀 요청하시는 게 있으세요? 일단은 층고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근데 미스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라는 개념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몰랐던 거죠. 4m로 뛰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가 많이 튀어나오고 어떤 건 조금 튀어나오고 이게 도대체 왜 이래요? 그랬더니 이게 저희가 건물이 처음에 밑에 돌도 나오고 해서 공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철근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뒤쪽 벽이 두꺼워지니까 보가 더 내려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위에 이제 실외기나 뭐를 할 때 그 사이를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랬다. 아, 이것까지 덤불 더 준비했으면 볼을 할 때 그 슬래브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그 공간까지 뚫어놨으면 더 높게 승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뭐 뒤에 네. 반반 나왔다는 건 또 처음에 할 때 왜 지질조사 하잖아요. 네네. 일부 뜨는데 아무 문제 없다, 클리어하다 라고 해서 시공사 입장에서도 아, 추가 비용 안 들겠다라고 딱 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하다 보니 뭐가 이제 돌이 나오는 거죠. 네. 기초공사 할 때 돌이 나오네 해서 이만큼 깼어요. 근데 밑에 또 배수하려고 또 땅을 파니까 또 알고 봤더니 여기가 암맥이 이렇게 흐르는 거였어요. 하필이면 이 건물 라인, 도로 라인, 저희가 그래요? 묻으려고 하는 그 라인에 암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게 이제 풍암이라고 해서 브레카로 뚫어지는 거였었어요. 그게 만약에 아니었으면 타워 들어가서 그걸로 하면은 비용이 장난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시간과 비용이 들으셨던 그렇죠. 거죠? 조금 더 들어갔죠. 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다들 그래요. 저는 반석 위에 집 졌다고. 아, 그쵸.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돌 위에 집 지면 튼튼하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철근도 많이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뒤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통로에서 창고로도 쓰고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도 넣는 공간도 있고 나름 이제 잔디도 심고 이제 여유 이렇게 쓰려고 하려고, 했는데 옆에 이제 안반 나오고 그다음에 옆에 경계 라인은 저희가 약간 비탈진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니까 옆 건물을 또 침범해서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 그러기에는 저쪽이 또 이제 업장이고 뭐 하는 곳인데 그걸 또 해칠 수는 없고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뒤 공간하고 그냥 다 메워버리자. 아, 그냥 원래 아예. 옹벽을 쌌는데 옹벽을 안 쌌고 그걸 다 흙으로 덮어버리자. 그러면 이제 그 토합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벽 두께를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철근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 이 설계를 워낙 저는 원리 원칙대로 하자고 했거든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마라. 비용 생각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철근하신 분이 들어오더니 저만 보면 하소연을 해요. 관공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 뭔 철근을 이렇게 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모양이 정사각형이면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하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건 이렇게 가고 어떤 건 이렇게 가고 이게 다 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마다 작업이 다 다른 거야. 크기도 다르고 하니까 철근하신 분들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모양 조금 트는 게 보기에는 이뻐도 비용은 2배 이상 들고 일하기도 더 걸린다고. 그럼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예쁜 건물을 지었잖아요. 네. 칭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건물 지을 때 공사할 때 아 뭐가 들어오나 보다. 근데 처음에는 그 보호막 이제 외장 자르면 그걸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올라와요. 공사하는 데도 막 올라와요. 도대체 뭔 건물인데 이러냐고. 그래서 아이 뭐 처음에는 그냥 아유 대수롭지 않았죠. 근데 새벽에도 와요. 시도 때도 없이 네, 오시는 산책하다 강아지 끌고도 올라와요. 건물 예쁘다고. 그래서 그러더니 옥내 분들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 주변을 밝게 해준다고. 가치를 올려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가 된 거네요. 예. 보통은 건물 이름이 있잖아요. 쌍용 빌딩, 무슨 네네네. 뭐 동합 빌딩 그러잖아요. 그런 거 굳이 해야 돼요 했더니 그 설계하시는 분이 건물 이름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건축물 대장에는 들어간다. 그럼 제한 안 해주세요 했더니 에르마노스래요. 그래서 에르메스 했더니 그건 아니고 에르마노스가 스페인어로 남매래요. 아, 두 분이 같이 예, 지었으니까. 그래서 에르마스 1, 에르마스 2. 건물 이름까지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네, 예뻐요. 네, 장차 꿈은 또 봐서 좀 잘 되면 에르마스 3, 4, 5. 그럼 이 동네에 다 네, 그러니까 요 주변 일대를 지금 싹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마스 7번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포인트 칼 하나씩 탁 넣어주면 이 지역에 포인트로 정말 되는. 랜드마크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 200년 걸리려나요? 그러면은 이제 건축을 다 하셨잖아요. 다시 건축을 한다면 네. 이거는 내가 꼭 하겠다. 아니면 또 이거는 안 할 거야. 뭐 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변함없는 거는 외장이고 디자인이고요. 근데 실용적인 걸 더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떤 네, 게? 그 전기 배선도 엄청 신경 써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층고, 애초에 보호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전월 교환기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다음에 에어컨 라인은 어디서 뽑고, 그다음에 가장 불편한 게 스위치 있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 한쪽에 다 있는 거예요. 끌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 차라리 그런 거 하나 편하게, 그다음에 주방에서도 코드가 이쪽에 있는 게 나, 저쪽에 있는 게 나. 그렇다고 다 뺄 수 없어요. 예. 생각한다고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출 콘크리트는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된다. 지금 여기도 노출 콘크리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해놨어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벽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는 또 노출이고 하니까 결국엔 페인트 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톤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노출해서 페인트를 칠하려면 그 마감하는 걸 하면 안 된대요. 하면은 이게 페인트가 안 묻는데요.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페인트 칠 안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그래서 이제 저 위에다 페인트 칠하면 또 안 돼요. 페인트를 칠하려면 다시 미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쁘게. 그럼 돈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은 웬만한 자신감 갖고 안 하면. 안 하면 후가공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은 이 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또 하고 싶어 하시는 예비 건축주분들,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한다고 했는데 몇 년 했는데도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은 용어 공부부터 해야 돼요. 용어가 모르면 헷갈려요. 그것부터 해서 이제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 통신부터 해서 다 인테리어가. 전문가가 되진 않더라도 또 이해를 할 정도로.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 많이 보잖아요. 사실 설레 건축 이야기도 저는 하기 전부터 봤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그때 콘텐츠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괜찮겠네. 그것만 또 신뢰하면 또 안 되고 참고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나한테 맞는 거를 접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건물도 소개해 주시고 건축했던 스토리도 또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